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유소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을 위해 연료로서 기름이 필요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기차 역시 운행을 위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리고 제조사별로 충전기 규격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보급 초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충전 단자가 24핀, 미니 5핀, 마이크로 5핀, 30핀 등 제각각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이 중 우리나라는 DC 콤보 7핀을 표준 규격으로 정했습니다. 이 DC 콤보 7핀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충전 타입이며 DC 차데모는 일본이 표준으로 중국의 경우 GBT를 채택한 상태입니다. 아직 충전기 규격이 글로벌 표준이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설치되는 충전기의 경우 두세 개 이상의 규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규격의 전기차는 소유주가 어댑터를 활용하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기차 소유주들은 충전소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소의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충전소의 사업 모델을 이야기하기 전 이와 비슷한 주유소에서의 기름값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가격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세금의 비중이 20% 내외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습니다. 이런 구조상의 차이에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름값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 이윤을 크게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전기차 충전 시장도 비슷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다른 점은 가격 인상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바로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할 경우 1kW당 6.3km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100km당 연료비가 1132원 수준으로 휘발유차에 비해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 전체 및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낼 경우 1kW당 11.07센트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준과 똑같이 1kW당 6.3km를 간다고 가정한다면 100km당 연료비가 176센트로 1.76달러가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의 요금이라 가정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무리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도 무작정 높은 가격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들은 단순히 충전 요금만을 사업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모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블링크 차징의 수익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링크 차징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 부문이 크게 6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개입니다. 바로 블링크 차징의 자체 충전소 수익과 제품 판매, 네트워크 요금입니다. 여기서 제품 판매는 블링크 차징의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요금은 블링크 차징의 충전소 외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이 중에서도 충전기 판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미국의 1위 충전소 업체인 차지포인트가 이야기하는 충전기 한 대 설치 후에 7년간 매출 비율 추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할 경우 첫 1년은 하드웨어, 즉 충전기 판매 매출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2년째부터 소프트웨어 부문과 보장 서비스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매출 구조는 여타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매출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전기차 종류별 전기 수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각국의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는 일반 전기차의 경우 377테라와트시가량, 시장 성장을 고려한 경우 725테라와트시가량의 전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종류별 2030년 전기 수요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버스와 트럭을 제외한 전기차인 일반 전기차입니다. 이 중에서도 공용 급속 및 완속 충전의 비중보다 사설 충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설 충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전기가 보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의 각 주별로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소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의 주들이 보급이 완전히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충전기 및 충전소의 보급 또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현재 미국 내에는 상당수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3개 기업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궁금하신 분은 예전에 올려드린 테슬라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블링크 차징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레벨2 충전기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경쟁업체 중 나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기업입니다. 3분기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기 혹은 충전소 보급 초기 단계이다 보니 충전기 제품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충전기 혹은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블링크 차징의 실적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내년 1분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차지포인트입니다. 현재 레벨2 이상의 충전 네트워크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급속 충전기만 떼어놓고 보면 현재 차지포인트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니카 발표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현재 설치 지역은 731개로 테슬라의 2위 고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급속 충전기 설치 개수는 1614개로 테슬라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의 핵심이 급속 충전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고려할 때 차지포인트 역시 급속 충전기 도입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현 레벨2 이상 충전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 예상 연평균 성장률 58.1%를 달성하며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3대 축 중 하나인 유럽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볼타는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블링크, 차지포인트 등의 경쟁사가 충전 요금을 받는다면 볼타는 충전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충전기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중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 산업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인프라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올 하반기 이후에 나타난 테슬라와 블링크 차징의 주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 산업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바로미터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블링크 차징 역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기업 중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바로미터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대표 기업인 차지포인트가 SPE와의 스펙 합병 이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은 내년 1분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링크 차징 말고 SPE의 주가 역시 추적하는 것도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산업의 바로미터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주가 흐름만 봐도 9월 이후로는 테슬라 및 블링크 차징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래의 교통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